지난 11월 3일 엘리트 외국인 학교 A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과 B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수백 명이 시내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거짓말이지?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을 염려했는지 언론에는 축소 보도되었기에 다들 모르실만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에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해서 들고 왔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A학교의 외국인 학생들은 평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 야만인이라 부르며 한국인 학생들과 마찰을 빚곤 했대요. 그러던 중 10월 30일 A학교의 외국인 학생들 여럿이 등교를 하던 여고생 박 모양의 머리채를 낚아채고는 킬킬대며 성희롱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야, 너네 뭐야? 해당 장면을 목격한 B학교의 박모군은 화들짝 놀라 A학교의 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렀대죠. 그런데 외국인 학생들은 박모군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내 역정을 내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냈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박모군은 이 자식들이! A학교의 학생들은 혼자 달려든 박군에게 때로 맞섰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던 B학교의 학생들도 박모군에게 가담하여 등굣길은 학교 간의 패싸움으로 번졌죠. 그러던 중 그만두지 못해! 마침 순찰을 돌던 경찰이 부랴부랴 뛰어오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얘네가 저희 사촌 누나한테 A학교 학생과 B학교 학생을 번갈아 보던 경찰은 이내 박모군의 말을 듣다 말고 다짜고짜 박모군의 뺨을 때리며 먼저 폭력을 쓴 사람의 잘못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몇몇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해당 사건은 1929년 일어난 일제강점기의 나주역 사건입니다. A학교는 일본인이 다니던 광주중학교, 또래의 한국인이 다니던 B학교는 광주고등보통학교죠. 100년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여러분도 쉽게 공감할 수 있게끔 현대 버전으로 어레인지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 감히 시청자를 속여?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는 추진력을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허나 장담컨대 뒷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진진할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나주역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3일 일요일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명치절이었고 음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 명절인 개천절이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명치절 기념식에 참석하라 강요했고 며칠 전의 사건으로 울분이 채 가시지 않던 광주고보 학생들은 기미가요가 틀어져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입을 꾹 다물었죠. 그렇게 강제적인 기념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광주 중에 일본인 학생 16명이 대거 모여 최상현을 필두로 한 광주고보 무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 조선도모. 수적으로 우세해 기세가 등등했던 일본인 학생들. 그러나 뭐 어쩌라고? 선두에 있던 최상현은 기죽지 않고 맹렬하게 일본 학생들을 노려봤습니다. 건너 야시 모노가 도코데. 일본 학생은 기세에 짓눌렸다는 사실에 약이 바짝 올랐는지 싸그라! 쓰러지는 최상현을 보고 지나가던 학생들까지 깜짝 놀라 뛰어왔지만 일본인 학생들은 이미 저 멀리로 도망을 친 뒤였죠. 우리가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우습게 보이더냐? 광주고보 학생들은 분개하여 일본인 학생들을 쫓아 순찰 중인 순사와 교사를 제치고 충장로 5가에서 광주역까지 1km에 달하는 길을 달려 도망친 일본 학생들을 붙잡고 닥치는 대로 때려 눕혔습니다.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일본인 학생들은 급보를 전해 듣고는 목도와 단도를 챙겨 들었습니다. 센징너쿠세니! 일본인 학생 100수십 명이 유도교사와 함께 흉기를 들고 광주역으로 우르르 뛰쳐나갔죠. 한국인 학생들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내를 배회하던 학생들,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학생들, 소식을 들은 옆 학교 학생들까지 역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양측의 학생 수 각각 200명 안팎. 그리고 순식간에 광주역 광장은 한일 학생 간의 피 튀기는 결투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한국인 학생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니게로! 싸움을 시작하고 단 몇 분, 일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의 기세에 눌려 허겁지겁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쫓아가는 한국인 학생들과 도망치는 일본인 학생들, 광주 시내는 교통이 마비되었고 교사와 경찰, 기마대와 소방대원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비로소 추격을 멈추게 되었죠. 이 사건을 다룰 때는 흔히들 민족 감정에 자극된 학생들의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계기라거나 예민한 아이들이 선동되어 일시적으로 분노를 터뜨린 사건이라 표현되곤 했습니다. 당시 편향된 언론 몇몇이 학생들의 분노를 개인적 차원으로 치환하려 했고 무엇보다 일제가 학생들의 형량을 늘리기 위해 우발적 사건이라고 강조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죠. 그런데요, 이런 표현은 썩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그 전부터 식민지 교육과 차별 대우에 맞서 전국적인 동맹 휴학을
하고 있었고, 일찍이 광주 고보에서도 성진회와 같은 학생 비밀 단체를 조직하는 등 저항의 씨앗을 뿌려왔었죠. 1929년 당시는 전쟁과 독재, 공황과 실업이 극대화되던 시절이었고, 한국 학생들은 폭력이 들끓는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억압을 견디며 분노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드러난 일본 학생의 얕잡아 보는 태도는 민족 차별의 표상이자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이었고, 비참한 현실을 알면서도 내질렀던 주목과 분노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고 쌓여있던 민족 서름의 표출이며 식민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는 용기였죠. 싸움이 끝나자마자 학교 강당으로 모인 광주고보 학생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식민지 교육과 민족차별,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진짜 해결책은 민족 독립이라는 사실을요. 학생들은 피를 흘리고 분노를 하는 와중에도 일본 학생과의 2차전을 준비하는 대신 선배들의 지도하에 민족 독립과 민족 해방을 외치는 항일 운동을 펼치기로 합니다. 조선민중여 골기하라. 청년대중여 죽음을 넘어서 투쟁하라. 그렇게 단 몇 시간 만에 구성된 시위대는 강당문을 박차고 나와 강주 시내 한복판에서 식민지 교육 반대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더 나아가 조선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를 지켜본 광주 농업고등학교와 광주 사범학교 학생,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과 강주 시민까지 시위대에 합류하며 억압된 분노를 함께 터뜨렸죠. 일본 경찰과 소방대가 부랴부랴 그 앞을 막아섰지만 이들은 아랑곳 않고 일전불사의 기세로 함성을 지르며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조선독립 만세! 그날 밤 일제는 각 학교에 임시 휴교 조치를 취하고 시위를 주도한 학생 수십 명을 강제 구속시켰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더 체계적으로 합시다. 더욱 불타오르게 됐죠. 신간회를 위시로 한 각 청년단체와 사회단체는 광주 투쟁의 전국화에 힘썼고, 학생들은 치밀하고 철저하게 독립운동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며칠 뒤 11월 12일 수업 종이 울리자마자 거리 곳곳에서는 항일 경문이 뿌려졌고, 수많은 학생들이 광주 시내로 뛰쳐나와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는 무력을 동원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무더기로 구속시키며 억압했지만 그럴수록 학생들의 뜨거운 항일 의지는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죠. 이윽고 불길은 점점 커져 강주에서 전남으로, 전남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타지의 학생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패싸움으로 시작된 작은 저항은 320개가 넘는 학교에서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민족항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경일은 뭐니 해도 바스티유 데이, 바스티유 감옥에서 성남 민중의 아우성이 피어오른 날이죠. 프랑스인들은 이날만 오면 억압에 대한 저항과 용기를 잊지 않고 기립니다. 무모하지만 아름답고, 뜨겁지만 숭고하고, 거칠지만 위대한 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검거 4000여 명 이상, 의무보다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되는 요즘 사회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해진 나머지 연약한 몸으로 교활하고 포갑적인 일제에 맞선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11월 3일 그날의 용기를 떠올리고 나면 참 많은 생각이 스치실 겁니다. 고통과 희생을 뻔히 알면서도 불의에 항거하여 온몸을 던졌던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혹시나 우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